3.2장이 있다. 바이어스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모델을 우리가 레귤레이제이션을 했었단 말이죠. 이전의 식을 보면 잠깐 이전 식을 한번 보면요, 그죠? 그 곡선 피팅했던 문제 가보면은 우리가 이 피팅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에러에 그죠? 우리가 원래 알고자 하는 그죠? 이게 트루 밸류죠. 이게 레이블이죠. 레이블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델 그죠? 기본 x가 우리가 세팅한 w 파라미터 w에서 어떤 값이 나오게 되고 그죠? 이 값과 실제 값과의 차이 그죠? 이거를 우리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 식에서 우리가 결국은 이런 오버피팅이라든가 하는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죠? 이게 이 W가 발산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 차수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람다라는 계수를 통해서 W가 커지면 에러가 커지게 되고 그죠? 이걸 작게 하기 위해서 W가 작아지면 그죠? W가 작아지면 얘는 상대적으로 커지는 형태의 서로 상보적인 어떤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최적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이 얘기는요. 람다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람다를 그러니까 결국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ML을 취해 버리면은 그냥 람다는 제로가 돼 버리고 앞에 있는 W 값이 그죠? W 값이 발산해 버리는 문제가 생겨 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냥 W가 주어진 TN에 그냥 딱 맞춰 들어가게만 우리가 세팅을 해버리면 그죠? 에러는 제로가 되겠지만 그죠? 그거는 제대로 된 값이 아니라는 거를 봤었습니다. 오버피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람다를 분리해서 우리가 람다의 값도 찾아야 되고 그죠? W의 분포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 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점 몇 장이냐 그 데이터 쪼개는 거에서 사실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모델 셀렉션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냐? 모델 셀렉션에 보면은 데이터셋을 쪼개서 쓴다거나 그죠? 예, 데이터셋을 쪼개서 쓴다거나 이거를 이제 다 쓰긴 하는데 요거 두 개를 트레이닝 셋으로 쓰고 하나를 밸리데이션으로 놓고 하나는 테스트로 놓고 이걸 뱅뱅뱅뱅 돌려서 쓴다거나 한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되게 비용을 들여서 확보해 놓은 데이터셋을 결국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독립적 서로 이제 코베런스가 없어야 되죠, 사실. 그죠? 그래서 람다와 W의 분포를 서로 다른 분포의 값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셋을 좀 낭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왜 그게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람다가 제로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람다가 제로가 돼버리면 W가 그냥 에러 에너지가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 에러 에너지가 포함된 그냥 타겟 밸류에 그냥 맞춰 들어가자 버리니까요. 그죠? 서로 상부적으로 서로 이 값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한 그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 건지 어떤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이라는 건 제목에 봐서도 알겠지만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로 디컴포지션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델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 에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떤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지느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사실 보면 뭐 식이 쭉 있는데 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데이터셋의 expectation이죠. 데이터셋의 기대값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왜 기대값을 구하는지는 이제 위에 가서 보고, 바이어스 내용하고 그죠? 베리언스 내용으로 쪼개집니다. 왜 이런지를 생각해 보면은 간단하게 지금 직관적으로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뭐 W 분포를 우리가 이제 에러를 줄인 형태로 가야 되는데 에러만 줄이면 안 되고 그죠? 어떤 일단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러가 크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이어스라는 애가 있고 베리언스라는 애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2차원식으로 생각했을 때 1차원 직선으로 생각했을 때 바이어스라는 거는 절편이 되겠죠. X나 Y 축의 절편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절편이라는 게 지금 우리 그 기본 X가 X축이라고 가정하면 그 Y축이 일종 Y가 그 Y축이 우리가 아까 만들어내고자 했던 뭐라 해야 되냐 우리 베이시스 펑션의 결과가 YX가 될 거 아닙니까? 그 YX의 절편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1차식에서 생각했을 때 바이어스가 될 거고요. 베리언스가 우리가 1장 후반에서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누적 기대값을 추정을 할 때 원래 분산이 갖고 원래 에너지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트루 밸류가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샘플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분산이 존재합니다. 그죠? 분산이 존재하고 일단 우리가 주어진 이 데이터셋이 어떤 특정한 확률 분포로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베리언스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베리언스식 아시죠? 원래 값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그걸 제곱하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는 내가 지금 기본 x가 실제 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내가 추정해야 돼 원래 알고자 하는 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그죠? 여기 표현되어 있지가 잠깐만 왜 여기 없지? 여기 있구나. 여기 이렇게 뿌려서 놨구나. 예. 노이즈가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이 노이즈라는 게 있는데 노이즈라는 건 사실 기본 우리 x에서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데이터 자체에 내재된 변동성이기 때문에 모델 자체에서 이걸 없앨 수는 없는데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리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섹션 1.5.5를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보셔서 그죠? 예. 로스 펑션 계산했던 부분을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은 그죠? 로스가 여기서 이제 L을 그죠? 이제 그러니까 X가 우리가 이제 샘플링한 값입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베이시스 펑션에다가 집어 넣으면 YX 우리 추정값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 추정값이 우리가 실제로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레이블 값이죠. 레이블 값과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건데 이게 로스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3장까지 기존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 리스트 스퀘어라든가 그죠? 예, 아니면은 리스트 스퀘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민스퀘어 에러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 민스퀘어 에러를 미니마이즈 한다거나 그런 형태. 이거를 우리가 로스로 정의를 해 놓죠. 이게 우리가 정의를 하죠. 이게 로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로스가 그러니까 L이 이렇게 정의가 되면 이 로스의 기대값은 그죠? 이게 expectation이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expectation이 왜 여기 expectation으로 정의가 되냐면은 그죠? expectation이 이렇게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계산을 해보면 에러의 기대값은 그죠? 기대값은 결국은 우리가 샘플링을 했을 때 실제로 기본 x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값의 평균인 거잖아요. 그래서 로스
이 로스의 expectation을 구해보면은 먼저 이 로스 펑션이 그죠? 로스 펑션이 x의 식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타겟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변수 함수가 되는 거고요. 얘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저기 뭐냐 그 구하고자 하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기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이게 실제 값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x와 t의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곱해야 그죠? 확률과 지금 우리가 저기 그 확률과 그 해당 그 확률을 만들어내는 파라미터 값을 곱한 값이 그죠? 곱한 값이 기대값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이 식을 풀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스를 보면은 여기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죠. L이 이제 스퀘어드 로스입니다, 그죠? 제곱 에러의 제곱입니다, 그죠? 에러의 제곱이고 그러면 식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 L을 직접 풀어서 쓴 겁니다, 그죠? 풀어서 썼고 이 컨디셔널은 그죠? 뭐 엄밀하게 쓰고자 하면은 PT given x가 되겠죠. 뭐 엄밀하게 쓴다고 하면 얘는 참 어렵네. 여기 결국을 쓴다 그러면 p에 그죠? t given x 그죠? 이렇게 되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얘를 풀게 되면 그죠? 얘를 풀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이거 제가 저기 그 라그랑지안이랑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요 안에 부분 있죠? 요 안에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인테그랄 한쪽 안에 있는 거 요걸 먼저 적분을 하는 거죠. 얘를 어떤 함수로 더 버리는 거죠. 이게 변분법이죠. 이것도 얘를 적분을 한 다음에 그죠? 얘를 적분을 한 다음에 라그랑지안을 이거 제가 이거 저기 설명되어 있는 거 제가 올려둔 거 다시 한번 또 같이 링크 드리겠습니다. 잘 안 돼가지고 이걸 여기다 한번 써볼까? 이거 제가 저기 한 게 있는데 그 뭐지 인공지능에다 물어가지고 식을 뽑아 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어디다 놓는지 몰라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거 제가 찾아서 넣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결국은 요 위에 요 식을 이제 그냥 뭐 예를 들어 그다음에 뭐 이게 지금 x네 그죠? x로 이거를 얘를 안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 먼저 이렇게 하면 되겠죠. x가 있고 마이너스 t p t 그죠? 제곱이네. 얘를 그렇게 놔버리는 거죠. 이렇게 놓고 얘를 변분법에서 우리가 그 라그랑지안을 구하기 위해서 이 L 있지 않습니까? 얘를 미분을 하겠죠. 그러면은 뭐 이건 이거잖아요. 이거를 일단 미분을 하는 거지. 라그랑지안 얘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얘가 안에 있는 거니까 얘로 편미분을 하는 거죠. 여기 얘를 0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얘를 0으로 만들어 놓고 보면은 식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우리 이걸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죠? 라그랑지안을 곱해서 편미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죠? 결국 식을 풀게 되면은 yx가 그죠? yx가 결국은 그 yx의 값이 뭐냐 결국은 yx의 값은 이게 이 뭐지? 이 p 지금 내가 타겟
값 있잖아요. 타겟 값과 지금 내가 기본 x에 대한 확률, 그 조건부 확률로 그냥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y가 결국 내가 이거를 이게 에러가 제로가 됐다고 가정하면, 그죠? 에러가 제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yx가 기본 x의 t 값 있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타겟으로 가야 되는 t 값, 이거의 조건부 기대값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건 사실 되게 자명하긴 하죠. 이렇게 되면 사실 에러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에러가 되는 건데, 여하튼 어쨌든 이런 식을 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그리고 이제 식을 다시 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이걸 옵티말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죠?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yx를 뭘 구해야 되냐면은 p의 컨디셔널 에러의 기대값이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의 분포는, 그러니까 그 w 분포는 이 ptx가 그 p의 기본 x에 대한 컨디셔널 t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어떤 식으로 이걸 하려고 하냐면 hx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방금 우리가 풀었던 그 값수 있죠. 이 기본 x에 대한 t에 대한 컨디셔널, t에 대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요거를 hx로 두고, 그죠? 이 식이 이렇게 이잖아요, 그죠? 식이 이거잖아요. 이건데 결국 우리가 이거를 풀고자 하는 거는요. 원래 기본 우리가 예전에 sum of square 에러를 그냥 구한다거나 아니면 mean square 에러, likelihood를 맥시마이즈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자니, 전 처음에처럼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이 변수를, 우리가 제어하는 변수를 서로 맞춰가야 돼. w와 람다를 서로 상보적인 얘를 이제 서로 맞춰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베이지안으로 우리가 이제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로스 값을 나중에 우리가 그 기본 x를 놓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값을 다시 여기다 적용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걸 개념을 놓고 그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이거잖아요. 얘랑 얘의 차를 최소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식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에러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냐면은, hx라는 걸 다시 한번 봅시다. hx라는 게 뭡니까? 잘 보면요, 이게 기대 오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 x일 때 타겟일 확률에다가 타겟 값을 곱해서 기대값을 지금 구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샘플링한 x를 베이시스 펑션에 넣고 얻어낸 값이, 그죠? 그 값이 t일 확률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집단의 분포입니다. 그죠?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우리가 완벽하게 추정하고자 하는 얘들, 그죠? 이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 그죠? 그거에 지금 얘는 기대 오차인 거죠. 이게 hx가 결국은 뭐 하냐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이 식이 되는 거죠. hx가 지금 이게 옵티멀 프리딕션인 겁니다. 결국은, 그죠? 우리가 x를 주어졌을 때 진짜 t일 확률의 기대값이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결국은 추정해야 될, 왜냐면 우리가 아까 식에서 1.5.5 식에서 봤겠지만 이 기대값이, 그죠? 이 기대값이 결국은 아까 뭐였습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yx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야 될 값이, 이게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추적한다면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풀어서 보면은 yx가, 그죠? 지금 우리가 기본 x에다가 우리가 지금 베이시스 펑션에 넣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도출된 값입니다. 그죠? 예, w 파라미터에 의해서 만든 값인데, 여기서 hx를 뺀다는 얘기는 진짜 값을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여기 진짜 값을 빼서 제곱을 해서 이걸 곱했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그럼 이거는 여기 이 부분이 모델 오차가 되는 겁니다. 그죠? 모델 오차. 실제로 얘가 원래 지금 얻어낸 값이 이거고, 실제 우리가 나와야 될 기대값이 이거니까 얘가 모델 오차가 될 겁니다. 얘가 에러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에러가 얘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실제로 나와야 될 t값 있죠. t값. 실제로 나와야 될 t값을 지금 얘에서 빼요.
좀 얘에서 이 t 값을 빼요. 그게 뭐냐면 얘가 실제 기분 x일 때 기분 x일 때 기분 x가 우리가 원하고 그러니까 x가 지금 우리 샘플링을 했잖아요. 그 샘플링 한 x가 t일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 확률의 기대치가 h로 주어진 거잖아요. 기대 오차가 저기 뭐 실제 우리가 찾아가고자 하는 이 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y가 완벽하게 w 분포가 완벽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hx가 t가 되겠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값에서 실제 값을 뺀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그냥 저거지. 얘는 우리가 샘플링을 한 값에서 더 이상 줄여나갈 수 없는 그런 노이즈 팩터가 되는 겁니다. 얘는. 이해되시나요? 예. 노이즈 팩터가 되는 거. 여기 밑에 설명이 이제 그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시계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데이터셋 기준으로 이제 넣다 뺐다 해서 이런 저기 뭐 식을 이제 전체적으로 풀거든요. 여기 보면 요거 나오죠. 예, 요거 나오는데 이게 내가 지금 이제 x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yx가 d가 제가 우리 저기 우리 이거 했을 때 이거 기억나시죠? 예. 이거 말고 이거 아니고 더 위에 있었던가? 나중에 나오는구나. 뒤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정을 하세요. 3.3.7이 그죠? 예. 이렇게 식이 주어지는데 이 식에서 이게 펄스 텀 30 요거 있죠. 요거 데이터 요거 이 에러 우리 지금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모델에다가 x를 집어넣었을 때 얘 에러 모델 에러죠. 모델 로스죠. 요걸 놔두었을 때 이게 여기다가 내가 x 값을 어떤 데이터셋 형태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가 지금 뭐 여기는 그냥 x가 그냥 매트릭스 형태로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이 매트릭스가 데이터셋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특정한 데이터셋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값을 만들어낸다고 가정했을 때, 이 데이터셋이 가진 분포가 있겠죠, 그죠? 이 분포를 따르는, 그러니까 이 분포를 기준으로 W가 이 분포를 따라가는 형태로 되겠죠. 왜냐면 데이터셋을 쫓아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특정 데이터셋은 그죠? 특정 데이터셋은 앙상블 데이터셋. 그렇죠. 우리가 가져온 이 뭉치로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에러를 익스펙테이션을 구할 때도 데이터셋 기준으로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을 그냥 풀어쓴 거에 지나지 않는데 어쨌든 제곱을 하게 되면 요 제곱 텀하고 요 텀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항 있죠. 요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여기까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두 번에 교차항이 있습니다. 그죠? 요 교차항은 어떻게 되냐면은 expectation 요 값 있죠. 요 값이 결국은 h 아닙니까? 요게 아까 우리 봤던 h 값이잖아요. hx 값이잖아요. 근데 이게 hx 값인데 얘가 원래 기분 x에 의해서 기분 x일 때 hx에서 원래 우리 타겟 값 있죠. 그걸 뺀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는 빵이 되는 거지, 그죠? 얘는 결국 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얘도 똑같이 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랑 그죠? 우리가 결국은 얘가 이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교차항은 그냥 빵이 되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죠? 얘하고 얘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만 남는데 얘를 추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최종 분해를 하게 되면 얘는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종 값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의 양상불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쪼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셋에 우리가 데이터셋 기준으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원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정해야 될 이 값을 뺀 값의 이제 이 에러죠. 이 에러에 대한 기대값은 어떤 특정한 바이어스 값과 베리언스 값으로 쪼개질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 식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의미가 결국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이어스 같은 경우죠. 지금 바이어스 제곱을 해놨잖아요. 바이어스의 제곱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익스펙테이션으로 이제 주어진 값의 제곱이니까 얘는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바이어스가 증가한다는 거는, 바이어스가 만약 증가한다 칩시다. 바이어스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제가 이 어떤 그래프 추정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1장에 1.1장에 1.2장인가 1.2장에 그 사인파를 추정하는 걸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만약에 추정을 잘했어. 근데 바이어스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에러잖아요. 얘는 전체적인 에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샘플들의 이 데이터셋 기준에서의 익스펙테이션에서 HX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X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DC 값인 거예요. 베리언스 같은 경우 얘는 AC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DC 값이 틀어져 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추정을 잘한다고 해도 전체 에러 값이 그냥 고정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트레이닝을 쭉 했는데 에러 값이 어떤 그러니까 에러 값이 쭉 줄다가 특정 이상으로 에러가 안 줄어요. 안 줄고 있다는 얘기는 이 텀이 크다는 거지. 이 텀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렴을 하긴 하는데 그 수렴 값이 꽤 차이가 있다. 어떤 정도 수렴을 했는데 더 이상 에러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쭉 가더라. 그 얘기는 이 바이어스 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얘가 AC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내 모델 예측 값이 얼마나 서로 이 차이가 나느냐는 거잖아요. 어떤 값은 맞고 어떤 값은 틀리고 이런 건데 얘가 만약에 줄어들잖아요. 얘가 빵이 되는 케이스가 뭡니까? 얘가 빵이 되는 케이스가 우리 1.1장에서 봤던 오버피팅의 상황인 거죠. 감이 오시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델이, 그러니까 베이시스 펑션이 만약에 m이 만약에 10이다. 10인데 다 맞아 들어갔어. 그럼 얘는 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버피팅 된 거지. 그런 상황에서는 에러는 제로가 됐네. 그래서 트레이닝 딱 돌려보면 다 엉망진창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노이즈는 사실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기분 t와 컨디셔널, 그러니까 x하고 기분 t 그죠. 네. 그러니까 x일 때 t1 확률인데 이 확률이 우리가 완벽하게 추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값을 뺀 값에 이게 뭐 가장 줄어봐야 0인데 그럴 리가 없겠죠.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모델 자체 속에 샘플링한 값과 그다음에 이 실제 값하고의 차이니까 사실 없앨 수가 없는 값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3.2장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데이터셋을 놓고, 그죠? 그 다음에 n이 25 샘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총 100개의 데이터셋이 그 각각 25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위에 있는 내용처럼 챕터 1 내용에다가 데이터셋 기준으로 이렇게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을 쭉쭉쭉 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됐던 기본 x의 그 기대 평균 그 값이 n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러니까 람다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대한 내용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에서 1.1점 거기서 풀었던 그 값 있죠? 이거 맞나? 요 값 있죠? 요 값이랑 비교를 해본 거지. 그래서 그죠? 지금 람다 쪽 있죠? 여기가 베리언스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람다가 충분히 크면, 그죠? 충분히 크면 이게 전체적인 에러가, 그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람다가 줄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람다가 너무 작으면, 그죠? 베리언스가 커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런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는 한번 보시면서 쭉 읽어보시면 이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M 사이즈에 따른 이제 M 사이즈, M이라는 게 이제 그거죠. 그 베이시스 펑션의 차수, 그걸 기준으로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본 거를 그래프를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딱히 그 이후에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체적인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뭐 노력을 할 건데, 그죠? 기존의 ML로 그냥 우리가 분포를 모르고 그냥 ML로 풀었다가는 그런 오버피팅 문제, 그 과적합 뭐 오버피팅 같은 일이 생기는 거고, 이제 그게 왜 생기느냐를 이제 지금 식을 풀어서 그죠? 이게 파트별로 이 컴포넌트별로 설명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